더듬이 올드 셰프 갤러리 에바 프레젠 후보에서 열리는 토르비온의 전시 올드 셰프는 2023년 1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시다. 갤러리 에바 프레센 후보는 취리히에 2개, 뉴욕 비엔나에 각각 1개씩 지부가 있는 대형 갤러리이며 피슐리 앤 바이스, 더글라스 고든부터 우고 론디노네, 캐롤 더넴, 프란츠 베스트 등이 속해 있다. 토르비온은 갤러리 소속 작가로서 갤러리에서 4번째 개인전을 갖는데 본 전시에서 총 12점의 사진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공간은 쨍한 화이트 큐브의 차가운 공간으로 각 사진들 또한 하얀 액자와 함께 벽에 걸려있다. 토르비온은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전시를 구성할 때 전시 타이틀을 생각하고 사진을 선별한 뒤 그것들을 배치함으로써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하였다. 관람객은 오고 가며 각 사진들을 응시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상상함으로써 토르비온이 건넨 재료들을 가진 연출가가 된다. 토르비온은 이번 전시의 제목을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올드 셰프로 정하였다. 이 곡은 한 청년과 그의 곁에서 일생을 보낸 강아지와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결국 사랑하는 강아지를 떠나보내며 그가 강아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이야기다. 가사의 마지막 단락은 이러하다. 늙은 셰프, 그가 가버렸네요. 좋은 강아지들은 어디로 가나요? 전 더 이상 늙은 셰프가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러나 강아지들에게 천국이 존재한다면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죠. 늙은 셰프는 아마 멋진 집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이 곡의 원작자는 미국의 컨트리 가수 레드 폴리이며 이웃에 의해 독살당한 그의 어릴 적 저먼 셰퍼드 후버가 그 주인공이다. 어릴 적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강아지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기 때 입양한 강아지가 나와 같이 성장하다 먼저 내 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적인 시간과 인생의 찰나를 경험하게 된다. 전시의 제목인 곡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오래된 곡이 전시를 따라다니며 그의 사진들을 감성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다. 총 12점의 사진들의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둑맞은 껍질, 순종적인 동반자, 우리의 모든 예쁜 노래들, 퇴직한 유방의 자기중심적인 삶, 9개의 볼림핀과 의자, 잔돈, 꼬여버린 의자, 산소 공급, 일본식 칼을 든 소년, 빈스 버터컵. 2019년 토르비온은 낡은 볼링핀 한 박스를 산다. 이 볼링핀은 훗날 그의 전시 올드 셰프를 구상하는 계기가 된다. 볼링핀을 구입한 이래 4년간 그는 사진들을 찍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연출한 사진들 속에는 나무에 몸을 의지하는 늙은 노인부터 아름다운 꽃들, 어머니의 가슴을 바라보는 아기와 꼬여 버려져 있는 의자까지 다양한 대상이 등장한다. 9개의 볼링핀과 의자. 19세기 9개의 볼링핀으로 하는 경기 나인핀 볼링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도박을 비롯한 각종 사행성을 띈다는 이유로 금지당한다. 이 금지령에서 편법으로 볼링핀 1개를 더 추가하고 현재의 삼각형 대형으로 볼링핀을 세워두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의 볼링이다. 어쩌면 토르비온이 구입한 이 9개의 볼링핀은 아주 오래전에 사용되던 볼링핀일 수도 있다. 9개의 볼링핀은 오랜 세월간 볼링공을 받아내며 저들끼리 부딪히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을 터이다. 흙 위에 흩뿌려진 볼링핀은 다시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가장 자유로워 보인다. 그 곁을 10번째 자리를 채워주는 의자 하나가 함께 빛을 받아내며 그림자 속에 침묵하고 있다. Retired, 한국어로 은퇴한 퇴직한을 의미하는 영단어. 토르비온의 볼링핀처럼 Retired 사진 속 늙은 노인도
아마 어떤 일에서 퇴직한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노인은 강가에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은 거대한 나무에 갖다 대고 육중한 몸을 의지하고 있다. 사진의 제목 은퇴한을 통해 관람객은 세월을 겪은 늙은 노인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 또한 보게 된다. 노인의 키를 훌쩍 넘은 거대한 나무는 단연 노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보냈을 터 그의 눈에 노인은 찰나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는 노인이 떠나가더라도 봄이면 다시 싹을 피우며 또 한 계절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사진 더 셀프-센터드 라이프에서 토르비언은 의자 하나와 양초 스탠드를 프레임 중심으로 두어 연출한다. 평범한 집 내부에서 의자는 살짝 기울어진 채로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양초 스탠드가 서 있다. 제목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는 스스로 주체를 가지고 늘 누군가와 관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때론 양보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남과 함께 좋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는 이타적인 삶일 것이다. 그러나 본 사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타이틀을 따라 인간에게 봉사하던 의자와 양초 스탠드는 인간을 거부한다. 기울어진 의자 위에 누가 앉겠으며 그 옆을 처량하게 지키는 양초 스탠드에 누가 불을 붙일 것인가? 우리는 물건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신체를 인식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물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들의 주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은 자기 중심적 삶을 실천하며 토르비온 덕에 잠시나마 자신의 기능성을 잊게 된다. 창가 앞에 자리 잡은 기울여진 의자와 스탠드는 그 장소를 딛고 자신의 주체성을 뽐내고 있다. 한병철에 져서 온 딩해의 마지막 단락에서 한병철은 주크박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2017년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한병철은 빗길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우연히 낡은 가게 안의 주크박스 하나를 보게 된다. 주크박스는 동전을 넣으면 들어있는 음악을 재생해주는 기계로 현재는 사장되어 보기가 매우 힘들다. 한병철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주크박스를 낡은 가게에서 마주하는 순간 매료되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온다. 그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주크박스로 음악을 재생하며 주크박스의 작동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특히 그것이 작동하며 내는 발효음부터 LP판을 긁는 바늘을 닦는 브러쉬 소리 등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 나는 기계의 물질적인 소리를 부피를 가진 물건으로서 예찬한다. 그에게 있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거주민으로서 그리고 한 장소의 장청민으로서 변한다. 정물의 장소가 생겨나 모든 것이 서로 이웃이 되면 그것들은 물질적인 존재 공동체가 된다. 사물은 타자성을 획득하고 나는 나의 몸체를 인식하게 된다. 올드셰프의 마지막 가사에서 강아지는 본인의 장소를 잃으나 강아지의 천국에서 새로운 멋진 집을 찾아 정착하고 있다. 주인은 강아지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목줄, 털 혹은 사료 그릇 같은 것을 아직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물건은 기억을 품고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와 함께 이웃한다. 다른 사진, 여성 유방의 형용사 유방의를 뜻하는 맘마리 사진에서 여성의 젖가슴 밑으로 갓난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아이의 눈 옆으로 어떤 액체가 흐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유 혹은 아이의 눈물 아니면 다른 어떤 액체로 상상할 수 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양수 속에서 양막을 찢고 나온다. 사진도 이처럼 토르비온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상할 때 흐르는 물, 습식 방식에서 탄생한다. 토르비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액체에서 생명이 솟아오르는 주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정의 축축함을 좋아하고 그것과 사진 자체에서 사물이 탄생하는 방식 사이에 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사진은 현상 과정을 겪으면서 빛에서 필름으로 그리고 사진이라는 사물로 탄생한다. 사물이 된 사진은 이미지라는 정보를 넘어 하나의 물질로 우리 눈앞에 존재한다. 프랑스의 생리학자 샤를 리셰는
액토플라즘이라는 용어를 고안하는데, 이는 영적 에너지가 물질적 매질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르비온이 사진 속에 포착한 대상들의 영혼은 그의 사진기를 통해 잡히며 액체 속에서 이는 사질인이라는 물질로 구현화된다. 죽은 강아지의 존재는 강아지의 사진이 대신한다. 그 외에도 토르비온은 틱톡이라는 SNS에서 유행하는 엽기적인 음식을 아날로그 사진으로 촬영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빈츠 버터컵은 한때 틱톡에서 밈으로 퍼져나갔던 음식으로, 본래 초콜릿 안에 피넛버터를 넣어 만드는 피넛버터컵에서 착안하여 초콜릿 안에 실제 콩을 넣거나 혹은 베이크드 빈을 넣어 만드는 음식이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음식을 토르비언이 직접 만들어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허구일 수도 있는 빈츠 버터컵이 노인과 아이, 강아지, 자연 등의 다른 대상들과 동등한 물질이 되어 전시에 리듬을 부려넣는다. 머릿속에 틱톡의 짧은 영상을 생각하면 그 속도감으로 인해 순식간에 많은 영상이 스쳐 지나간다. 아날로그 사진으로 잡힌 유행하는 엽기 음식은 빠른 물결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토르비언은 올드샵의 전시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 삶의 속도와 순환, 그리고 관계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본식 칼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보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아마 태반은 위험하다 외치며 소년에게서 칼을 뺏고 그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이다. 소년과 일본식 칼은 매우 대조되며, 이는 소년의 어리숙함과 칼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일깨워준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돌팔매를 들었던 것처럼 소년 또한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다. 토르비언은 이렇게 대조되는 두 물건과 인물을 통해 이야기의 여러 출발점을 환기한다. 토르비언의 사진을 보고 있다면 깨닫겠지만, 그의 사진 대부분은 역광으로 찍혀있다. 그의 사진에 관한 선언 중 9번째 문장은 역광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광 속 물체는 의미심장한 물체입니다. 영어로 프레그넌트라 표현되는 단어는 의미심장하다는 뜻이 되지만 주로 임신한 뜻으로 해석된다. 임신한 뱃속 태아는 아직 매질이 완성되지 않은 영적인 단계의 상태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산모의 배를 보며 그 안에 태아를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역광 속 사물도 아직 완전히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며 비밀을 함축하고 있다. 전시를 방문한 관람객은 사진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비밀을 캐게 되며 대상을 잉태하는 모태가 된다. 태어나 자신의 아이가 된 사진은 관람객이 떠나면 다시 비밀을 머금은 영혼이 된다. 사진은 태어나고 영혼으로 회귀하기를 관람객의 방문에 따라 반복한다. 노래 올드샵 역시 현재까지도 불리며 반복된다. 레드 폴리가 자신의 강아지를 생각하며 만든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스타를 통해 널리 퍼지고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의 강아지 늙은 셰프는 스태글리츠의 구름처럼 사랑하는 애견을 떠나보낸 이들과 더불어 상실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징이 됨으로써 불멸하게 된다. 그의 전시 올드샵의 모든 사진들은 에바 프레센후버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혹시 취리힐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올드샵을 만나러 이번 전시에 방문하기를 강력 추천해 본다.